이 비과세 기준점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12억을 설령 초과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점이 올라가서 비과세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12월 직방TV에서는 컨텐츠 페스타 특집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2022년 바뀌는 개정세법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바뀌는 게 많이 없습니다. 좋은 거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양도세 비과세 12억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2023년부터 바뀌는 증여취득세 시가 인정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왜 이것까지 가져왔냐면 2022년도에 뭔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2022년 이 두 가지 정책이 과연 증여가 계속해서 많아질 거냐 아니면 일부 차익을 실현시켜서 매물이 좀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눈여겨볼 개정세법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 거 다행히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하고요. 곧바로 12월 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단순하게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집들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비과세가 된다면 그래서 12억이 넘는 집들도 혜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증여취득세 시가 인정액인데 요걸 피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증여 건수가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비과세 12억하고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 겁니다. 무려 13년 만입니다. 이 9억이라는 숫자가 2008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그로부터 거의 한 13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12억으로 바뀐 거죠. 이때 9억 12억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출에 쓰이는 KB 시세라든지 아니면 기준시가라든지 공시가격 그게 아니고 실거래가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라는 게 고가주택 비과세라고 해가지고 기존에는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고 이제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온 거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이렇게 12억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12억 밑으로는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12억 초과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표 1이라고 해가지고 연 2%씩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일 때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에 개인 명의로 샀을 때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는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표 2라고 합니다. 표 2. 그래서 이 표 2에 적용이 되면은 8%씩 들어가서 4 플러스 4가 들어가죠. 최대 80%까지 되는 거예요. 뒤에 한번 계산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양도가 실거래가가 12억이 넘어가면 12억 이하는 비과세고 12억 초과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7억에 취득을 하고 12억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12억이라는 금액이 여기 기준점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9억 기준이라면은 양도세가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기준점이 12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양도세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가주택 기준점이 되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거주할수록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거주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또 다시 가져왔는데요. 취득가가 10억이고요. 양도가가 20억입니다. 무려 이 양도 차익이 10억이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2억을 기준으로 요 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온다는 건데 비과세가 되면은 이 양도 차익 10억에 대해서 전체가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비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체 매가가 20억 분모 그리고 분자는 12억 초과분 20에서 12를 뺀 금액 즉 20분의 8을 10억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과세가 아니면 취득가 10억에 대해서 전체가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비과세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12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율로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4억으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 4억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만 거주하시면 됐었고 2021년 이후에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년 거주하고 보유를 하면요. 5년이니까 40% 받을 수가 있고요. 10년 거주 그리고 보유하면 80%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만약에 5년 보유만 했다. 즉 2년 거주 안 했다. 그러면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장특공 표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있었던 장특공 표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간 2%, 10%만 장특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최대한 세금을 줄이고 싶다, 양도세를 줄이고 싶다 그러시면은 계속 거주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하고 표 2에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거주 요건이 두 개가 달라요. 헷갈리시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거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 하는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본회의 때 통과가 됐고요. 그럼 언제 공포하는 거냐? 12월 8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잔금 날짜가 이날 이후로 넘어가신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비과세 해당되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매도 잔금을 좀 늦춰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 후에 매도 잔금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그 전에 계약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원칙이 잔금이라니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증여취득세 시가 인정액 도입인데 주택 상속 증여 세부담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실제 유상 매매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결정이 되는데 무상 이전, 무상 매매, 특히 증여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가격을 낮춰서 취득세를 낮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시가 인정액을 23년부터 도입한다는 거죠. 2021년 8월 11일 발표한 자료인데 제목을 보시면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하겠다. 그래서 무상 취득 같은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에서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이 시가 표준액이 여러분들 아시는 뭐 기준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계정으로 가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시가 인정액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여취득세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시행이 되는 2023년 1월 되기 전에 만약에 증여를 하시려는 분들은 가급적 증여를 서두르실 것 같은데 이왕 증여를 하신다면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매년 4월달 결정되니까 4월 되기 전에 아무래도 증여가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라고 예상을 했는데 12억으로 좀 상향 조정되면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좀 어떠십니까? 비과세 매물을 실현시키기 위한 물건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증여를 위한 물건이 더 많을까요? 결국에는 매물 증가된다는 거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일부 매매 차익을 실현해가지고 비과세를 받는 거겠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집을 팔고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죠. 다른 집들도 이미 많이 올랐고 대출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매매를 차익을 실현시키고 자기는 임차로 살면서 세를 끼고 하나 사둘 수는 있겠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 경우에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팔아야지 비과세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좀 가급적 내놔서 팔려고 하겠죠. 이 경우에는 좀 물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이면서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고 나머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 경우에도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내가 다른 거주하는 주택을 살려고 한다면은 등록 임대주택이 전부 다 주택수 카운트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웬만하면 12% 다 나와버릴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일부 매도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떤 감면주택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전체 비과세가 아니라 특정 기간, 취득일로부터 5년 정도만 감면이 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니까 그에 반해서 증여가 늘어날 것 같다. 자, 1주택자는 증여하실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고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도 증여라기보다는 내놔서 차익을 실현시킬 것 같고요. 아무래도 3주택 이상인 경우나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주택 있는 경우라면은 일부 증여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디가 더 많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증여 쪽에 그래도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출 규제가 가장 크고요. 1주택자도 결국에는 내가 이걸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더 좋은 걸로 갈아타야지 움직입니다. 그런 경우에 매물이 과연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차익을 아무래도 좀 싫어하는 쪽이 더 많긴 하는데, 또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현금 주고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매도 혹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요건 굉장히 까다롭고 대체주택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시중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약간 한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 비과세 기준점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12억을 설령 초과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점이 올라가서 비과세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 가이드라인 자체가 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수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주택수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2022년 3월에는 아주 또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좀 어떤 식으로 계속 될 거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여유를 가지시고 길게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유용한 정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